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젝타 알렉스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플래티늄 김혜란 아이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싱그러운 봄이에요. 오늘 제가 창원에서 오다 보니까요, 꽃들도 활짝활짝 피어 있고 싱그럽게 나뭇잎도 푸릇푸릇 이렇게 피어 있다 보니까 제 마음이 다 화나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왜냐하면 저에게 가장 많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예뻐졌어요. 너무 어려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예뻐요? 영해 보여요 하는 소리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50대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영하다는 소리인데요. 제가 그 영하다는 소리를 듣게 된 비밀이 있습니다. 네, 그 비밀을 저만 알고 있을 수는 없고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지금부터 그 비밀의 열쇠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젊음의 비밀 열쇠를 찾아라입니다. 젊다, 늙다. 젊다, 늙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저는 젊다 이런 표현을 푸릇푸릇하다, 싱그럽다, 연하다, 활력 넘친다. 그리고 또 행복하다. 에너지가 넘친다, 어려 보인다, 윤기 난다, 체력이 넘친다, 도전적이다, 진취적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젊다는 건요, 어찌 보면은 내적으로 젊는 것도 있지만은 외적으로 젊어 보이는 거고요. 건강해 보이고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그렇게 건강해 보이는 걸 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중국 요리사 요리 교수님이기도 한 신계수 교수님을 뵌 적이 있어요. TV에서 뵀는데요. 그분이 세계 테마를 통해서 중국 요리를 해주는 요리 교수님이고 선생님이신데 굉장히 활력이 있으시고요. 우리나라의 서울부터 시작해서 저 해남 땅끝까지 그리고 제주까지 바이크를 2500cc 바이크를 타고 다니면서 그 산지에 나오는 요리를 가지고 요리를 해주는데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분이 또 색스폰을 불면서 다니는 모습과 바이크에 장갑과 검은 슈트를 가지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멋지고 도전적인 분을 보면서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젊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구나 하는 걸 생각을 했던 작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젊은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젊다는 거는 굉장히 활력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젊음의 비밀은 뭘까요?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는 바로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자극하다, 일깨우다 라는 말에서 유래되고요.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로서 건강과 질병까지 관여하는 그런 게 바로 호르몬이에요. 그 호르몬은 우리 몸에 질병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건강과 감정까지 일으켜 주는데요. 그 호르몬과 한 가지 더 같이 가야 되는 게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의 말 그대로 앞에 자율이라는 게 들어있죠. 자율이라는 건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건데요. 이 자율신경계는요, 항상성이 중요합니다. 자율신경계 안에는 교감, 부교감이 있어요.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어욕의 신경계라고 주로 언제 움직이냐면 낮에 굉장히 우세하게 움직여야 되고요. 부교감신경은 휴식을 취하는 신경계로서 언제 움직여야 되냐면 밤에 우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너무 과해지거나 한쪽이 너무 약해지면 불안해지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소화불량, 만성적으로 변비, 그 다음에 손발이 차는 수족냉증, 몸에 갑자기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 같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자율신경계는요, 과도한 스트레스나
긴장이 되면은 더 많이 작용을 하는 게 자율신경계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는 호르몬과 같이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풍선과 같아요. 풍선 안을 보니까 밖에 있는 내적인 거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가져오고요. 안에 있는 내분비계, 내 쪽에 있는 거는 호르몬의 균형. 이 두 개가 동시적으로 우리 몸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르몬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호르몬의 종류와 작용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머리부터, 우리 몸은 머리부터 가운데 몸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끝과 발끝까지 모든 것들을 작용하지만요, 결국 사람 몸은 이 반을, 몸에 있는 반, 머리부터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잘 보시면은 저 머리 위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왔고요. 그 성장 호르몬은 성장을 촉진하고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 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갑상선이거든요. 갑상선 티록시 많이 들어보셨죠? 면역과 또 갑상선이 많이 올라가는 항진이라든지 저하가 되면은 감정에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되고, 또 대사나 체온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또 콩팥의 위에 보면은 이렇게 뾰족한 깔때기 모양으로 생긴 게 부신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부신은 혈당량을 조절을 하고, 또 남성의 호르몬 테스토스테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관을 자극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하죠. 그리고 남자에는 정소가 있고요, 여자에는 이 단소가 있죠. 그래서 생식기, 제2의 성장기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남자의 생식기 역할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가슴골에 있는 흉선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흉선은 면역을 역할하는 총사령부에 있는 흉선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슐린, 췌장이라고 해서 인슐린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혈당 감소나 혈당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호르몬이죠. 그 호르몬과 작용은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 오른쪽 부분에 보니까 대표적인 호르몬을 보면요, 송곳에 나오는 멜라토닌과 갑상선에서 나오는 갑상선 호르몬,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 부신에서 나오는 부신 피질 호르몬, 난소,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정자에서 나오는, 정수에서 나오는 테스토스테론, 난소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 이런 게 대표적인 호르몬입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것 중에서 갑상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이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나 갑상선은 우리 몸에 있는 방패라고도 합니다. 방패. 내분비계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인데요. 이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에 있는 총 대사를 증가시켜주고, 체온, 그 다음에 단백질 동화작용이라든지 세포 내 이화작용이라든지 간에 있는 글루코겐을 합성한다든지 지방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갑상선에 관련된 호르몬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네, 이렇게 체내 호르몬이 균형이 깨지면 슬픕니다. 노화의 진행은 굉장히 빨라지는데요. 이 노화의 진행이 빨라지다 보니까 노화에서 오는 균형이 깨지면 생기는 여러 가지 증세들이 있는데요. 노화가 되면은 만성 피로, 불면증, 불만, 초조, 우울증, 기억력 감퇴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또 노화를 통해서 피부가 어떻게 돼요? 탄력이 떨어지고 저하되고 잔주름이 생기고요. 김이라든지 주근깨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또 노화 진행이 되면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 폐 질환, 이런 폐에 있는 기능들도 굉장히 감소되고요. 근육이 저하되어서 근육이 수축되고 위축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노화는요,
이 노화가 오면은 체지방이 갑자기 증가되고 우리 복부 중앙에 있는 복부 비만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노화가 되면은 신장에 있는 기능이 저하되고 또 성기능이 약화되는 게 됩니다. 또 노화는요, 이 노화가 되면 삶의 질도 떨어지고 질병까지 초래되니까 이 노화가 너무나도 호르몬 균형에서는 굉장히 노화를 덜 시켜주고 촉진시키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 노화의 진행이 빨라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젊음의 호르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젊음의 호르몬 빠바방 3총사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인슐린, 두 번째는 멜라토닌, 세 번째는 성장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요, 서로 관계적으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호르몬이 4,000가지가 넘는다고 그러죠. 그 중에 100가지 호르몬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호르몬이 신기하게도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진주 목구리처럼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 중에 3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오늘의 주제인 젊음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이 3가지 호르몬인데요. 그 첫 번째 인슐린에 대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인슐린 하면 우리가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이 췌장에서 나오는 이 인슐린이요. 인슐린은 호르몬이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소화가 되어서 어디 세포 속으로 이렇게 흘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흘려 들어오는 이 영양소를 어디에 넣어줘야 돼요? 혈관에 있는 영양소를 세포 속으로 넣어줘야 되는 역할을 하죠. 넣어주는 황금 열쇠가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혈관 속에 당이 그대로 고여 있겠죠. 그 고여 있는 게 나중에 그게 끈적끈적하게 되고 끈적끈적하면은 탄력을 잃고 스크래치가 나겠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결국은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같은 대사증후군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그래서 그 인슐린 저항성이 오지 않도록 혈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혈관 관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새 자동차를 샀습니다. 겉으로 세차를 열심히 하고 오일을 넣어서 다니는데 오일을 넣고 다니다가 계속 주유만 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중간에 뭘 해야 되죠?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되잖아요. 엔진 오일을 갈지 않고 계속 자동차를 사용하다 보면 어느 날 자동차가 망가지게 되듯이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 안에 있는 세포가 필요한 것들을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혈관인데요. 그 혈관에 당이 많이 섞이거나 하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혈관 청소부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혈관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성장 호르몬이죠. 성장 호르몬, 회춘 호르몬, 청춘 호르몬 합니다. 왜 성장 호르몬을 갑자기 회춘 호르몬, 청춘 호르몬이라고 부리지? 예, 성장 호르몬은 아이 때는 성장할 때만 오롯이 필요하게 쓰여요. 아이 때 성장 호르몬이 쓰이다가 어느 날 성장이 끝나고 나면 얘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나 예뻐질래, 나 젊고 싶어 하는 회춘 호르몬, 청춘 호르몬으로 바뀌는 거죠. 이 성장 호르몬이요, 지방을 분해시켜 주는데 특히나 복부에 있는 지방을 분해시켜 줍니다. 우리가 매달 넣는 생리가 넣을 때는 어떻게 지방이 잘 안 쌓여요. 복부 지방이 안 쌓여요. 그런데 생리가 끊어지고 갱년기가 되고 폐경기가 될 때부터 자그마치 1년에 0.8kg가 찐대요. 예,
슬프게도 해춘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백질 합성에도 합성을 촉진시켜 주어서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도 하고요. 골밀도를 빠르게 교체, 타골과 조골과 이런 교체를 빠르게 하면서 골밀도의 증가도 올려주는 게 이 성장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생각과 기억을 해주는 것도 성장 호르몬이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심장에 있는 심장의 기능과 신장의 기능도 개선시켜주는 게 성장 호르몬입니다. 네, 이 청춘 호르몬, 성장 호르몬은요, 20대부터 감소되어서 매년 감소되면서 10년마다 감소되는데 자그마치 14.4%가 감소되고요. 40대는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결핍이 되기 시작하고 60대 전후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게 이 성장 호르몬, 해춘 호르몬, 청춘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르몬을 유지시켜주거나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젊어지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는요. 멜라토닌이에요. 성장 호르몬, 회춘 호르몬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언제냐면 밤이죠. 잠을 잘 때 10시부터 2시까지 성장을 촉진시켜 주라고 아이들한테 하는 이유가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 성장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멜라토닌도 그 시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멜라토닌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멜라토닌이 나오지 않을 때 주사를 맞아서라도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멜라토닌 주사도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은요, 면역 조절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요. 수면을 유도하는 역할도 하고요. 밤낮의 주기를 조절하고요. 생체 활성화를 시키고 신체의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요. 항산화 역할도 하고 항염작용이나 항암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을 뭐라고 하냐면요. 멜라토닌은 면역지킴이에요. 면역을 지키는 면역지킴이. 그 다음에 미모를 지키는 미모지킴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마음지킴이.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또 한 가지 이 멜라토닌은 혈압과 혈당을 조절해 주는 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이 아이리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주는데요. 이 아이리신은요, 백색지방, 우리 몸에 있는 백색지방을 갈색지방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이 멜라토닌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멜라토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예, 성장 호르몬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인슐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호르몬들을 더 되살려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혈관은 좀 전에도 인슐린 때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이 노화가 될 때 가장 먼저 노화가 되는 부분이 혈관이에요. 혈관 속에 있는 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당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 혈관 안에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피가 탁해지다 보니까 흐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당이 뭉치고 엉키겠죠. 그러면서 흐름이 나빠지니까 그 속에 있는 찌꺼기와 노폐물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폐물과 찌꺼기 때문에 빨리 흘러가야 되는 곳에 스크래치가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일어나며 그 상처를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는 딱지가 생기죠. 몸에 딱지가 생기죠. 새살이 돋아나서 딱지가 생길 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피부가 도톰해집니다. 혈관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보이는 그 딱지가 생겨서 틈이 생겨서 앉는 그 딱지와 혈관 속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이는 굉장히 두터워져서 혈관이 두터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혈관이 늘어나게 되죠. 혈관이 늘어나니까 혈류는 빨리 흐르고 혈관이 늘어나다 보니까 혈관 속에 압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계속적으로 혈관은 늘어지고 압력은 생기고 당이 끈적끈적해지면서 굉장히 혈관 속이 맑게 깨끗해지지 않게 노폐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청소해 주는 것들이 필요한 중에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알파, 카파, 누트라 시그너츠 블렌드예요. 혈관 속 1등 청소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혈관을 청소시키는 항산화 커피는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항산화, 항노화, 항염증을 치료해 주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은요,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시켜 주면서 항염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생두에 많이 들어있고요. 또한 천연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천연 미네랄은요, 굉장히 소량이지만은 우리 몸속에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한 포의 기적이라고도 합니다. 이 항산화 커피 한 포면은 하루에 먹어야 될 미네랄이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커피를 한 포의 기적이라고도 말합니다. 호르몬의 기능을 되살려주는 방법은 또 균형 있는 영양 섭취입니다. 하루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내가 먹어야 될 영양소를 많이 채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 채워주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도 필요하고 우리 몸에 좋은 물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먹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먹을 수가 많이 없죠.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루를 매일매일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것은 셀톡스 한 끼 식사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할 때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가 이 한 끼 식사에 가득 들어있거든요. 현미쌀륜에는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포로테는 영양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플러스는 몸속에 있는 독소와 염증을 빠르게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 몸에 초고속 택배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B12입니다. 저는 이 한 끼의 식사 때문에 굉장한 하루를 빠르게 건강하게 채워주는데 많이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르몬 기능을 되살려주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는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시계라고 있거든요. 생체 시계는 하루 24시간 중에 오전 시간에는 활력 있게 일을 하는 시간이고요. 그 활력 있게 일을 하는 시간에 저녁에 되면은 내 몸을 편안하게 심신을 안정적으로 잠을 자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활동했던 시간에 또 저녁이 되면 들어와서 또 하루 24시간을 통해 신체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속 안에는 운동도 해야 되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활동도 해야 되는데 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요즘 잘 하지 못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규칙적인 생활보다는요, 이 저녁에 야식과 불빛에 동한 블루라이트 때문에 휴대폰, 스마트폰 때문에요.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 야식은 특히나 밤에 이 장기들이 쉬어야 될 시간, 우리가 장기가 다시 리셋될 시간에 많은 식사를 통해서 밤새도록 활동하기 때문에 특히나 굉장히 장기들이 힘들어서 호르몬의 기능을 되살려주는 방법이 안 되고요.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거죠. 제일 쉬운 방법이 매일매일 웃는 것입니다. 뇌는 웃음을 통해서
본인이 아무리 슬퍼도 웃으면 뇌는 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저는 요즘 들어서 굉장히 감사한데요. 건강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들이 많아요. 감사는 솔직히 웃는 것보다 치료가 더 배가 큽니다. 이 바이돌핀, 엔돌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르몬 중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가지고 있는 호르몬이거든요. 사람이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하면은 안 좋은 호르몬이 나오겠죠. 하지만 감사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호르몬 마인드도 나오지만 기능을 되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편안하게 에세이집이나 긍정의 마인드 책을 통해서 또 호르몬 기능을 올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생각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호르몬 기능을 되살려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저는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호르몬의 불균형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몸으로 계속 신호를 보냈죠. 그 신호를 계속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무시할 때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을 자야 되는 시간과 활동하는 시간을 무시했던 시간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호르몬의 균형은 점차 깨어지고, 또한 그죠? 야식과 제 대사질환이 있는 것 때문에 몸은 계속 부풀어 오르고 또 비만해지면서 너무 생활이 우울해졌어요. 사실 호르몬의 불균형과 대사질환이 한꺼번에 오면서 제가 힘들어졌지만 또 하나의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너무나도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지치고 힘든 시기에 저는요, 제가 신뢰하는 분을 통해서 셀톡스라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해봤습니다. 신뢰를 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전달했을 때 그 프로그램대로 정확하게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DD클럽이라는 곳에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DD클럽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곳에는 굉장히 다른 분들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사례들을 보면서 나도 건강할 수 있을까? 그 불면증이 굉장히 심한 저에게 나도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이 DD클럽에 있는 사례를 보면서 굉장히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하기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이 활용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켜냈던 이 셀톡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건강해졌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프로그램들은 독을 먼저 빼라. 독을 빼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영양을 채워라 했는데 여기는 영양부터 먼저 채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양부터 부종이 생기고 비만해지는데 어떻게 영양부터 채우지? 또한 제가 정말 마시기 힘든 커피는 제가는 커피를 마시면 1초 기절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 커피가 저에게는 커피라는 게 굉장히 두려운 존재감인데, 커피가 체수분을 올려주고 거기에 있는 볶지 않는 커피를 통해서 체수분뿐만 아니고 노폐물과 이런 것들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또 미네랄이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믿기지가 않았지만 영양이 먼저 채우고, 영양이 채워주고 나면은 독소가 빠진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았지만 그대로 제가 실천을 했습니다. 정말 21일의 기적, 너무나도 놀라운 정말 어메이징한 기적을 저는 체험하게 됐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네, 이 21일 동안 한 기적을 통해서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정말 송두리째 바뀌어졌습니다. 굉장히 제가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자존심만 세워져 있어 진짜 너무나도 힘든 시기에 이 자존감이 뿜뿜 올라오면서
굉장히 에너지가 생기고 다시 활력이 생기면서 예전의 저로 돌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의욕이 생기다 보니까요, 되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다 보니까 저의 가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사실 집은 우리 몸도 그렇지만 집은 안식처잖아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밖에서 굉장히 지치고 힘든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집에 와서 굉장히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엄마가 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편안하게 쉼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곳이 집인데, 제가 아플 때는 아이들이 집에 오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남편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변하면서 굉장히 집에 오는 시간이 빨라지기 시작했고 자녀들과의 소통도 좋아졌어요. 네.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죠. 네, 여기 있는 사진은요, 놀랍죠? 놀랍지 않습니까? 2015년도 발리에서 찍은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또한 밑에 있는 곳은 2021년도 제가 너무 예뻐지고 나서 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셀톡스 가족이 되었어요. 제 프로그램이 되니까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셀톡스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보시다시피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올해 나이가 54시거든요. 54시인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너무 어려 보인다고요. 너무 예뻐 보인다고요. 네, 근데 이곳에 와보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셀톡스를 먼저 하고 세포밥을 먼저 드신 분들이요, 거짓말같이 너무 예쁘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5년이 되고 7년이 되고 10년이 된 분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죠. 특히나 우리 대표님 너무너무 아름답죠. 네, 그러면서 저는 또 희망이 생겼습니다. 왜? 제가 5년이 되고 7년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이 미모만 그대로 유지만 시켜줘도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쁜데,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셀톡스 프로그램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도전하면 행복해집니다. 도전하면 건강해집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